AI 때문에 ES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 모멘텀을 한번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모멘텀이죠. 전고체 배터리와 그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갔죠.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상향 요인입니다. 재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랑 현대차와의 이런 합작은 로봇 전용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 선점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형 양극재를 공급하는 건 에코프로 BM이고 거기에 이제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요 구조예요. 핵심은 탑픽이라 봐야 됩니다.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한 이사님 오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수급으로 사실 만들어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수급상 요인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에 이제 2차 전지의 뭐 수급 요인 말고 이제 섹터 요인으로 그죠? 이제 업황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요인도 크지만 주가는 수급에만 가는 건 아니고 수급 실적 뭐 심리 다 가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를 이제 어떤 모멘텀이나 기대로 봐주면 최근에 올라온 것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EV는 어렵다. ESS는 좀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붙은 건데 로봇이 2차 전지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봇만 붙은 게 아니라 전고체랑 같이 붙은 거예요. 전고체 그렇죠. 배터리랑 이렇게 네. 같이 붙은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세는 정부의 코스닥 3,000에 의한 거지만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 10월달 급등 조정 그리고 다시 그 추가 상승 나올 때 2차 상승 그 나올 때는 그 이때 이동채 회장이 그 전고체 배터리 승부를 하겠다.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코프로비에 연구동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뭐 제2의 도약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삼성 SDI가 그날 급등을 하면서 알려진 게 현대차와 삼성 SDI 간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그 전용 그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서로 간에 그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앞으로 장기적 구동이라든가 에너지 밀도 이런 것도 출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맞아지면서 전에 이제 ESS로 인해서 그러니까 AI 때문에 ES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다. 이 모멘텀을 한번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그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을 하면서 이게 테마로 발생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뭐 올라갔죠. 뭐 이수 스페셜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실적에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되게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 실적과의 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상향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 밸류에이션 상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온 거고 그래서 로봇과 전고체라는 고부가치에 대해서 고부가치 시장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그룹과 삼성 SDI가 그 로봇 배터리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거는 일단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가장 이제 어떤 킬러 앱이라는 것이 이번엔 그 시장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지만은 가격 민감도도 전기차에 비해서는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는 용량을 크게 들어가니까 너무 비쌀 문제가 되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가격 부담이 있지만 로봇 시장에서는 최적의 도입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단 삼성 SDI랑 현대차와의 이런 합작은 그러니까 로봇 전용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 선점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로봇 프리미엄을 2002 섹터가 좀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상화되는 거고 27년도에 상용화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와 삼성 SDI 간의 만남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좀 더 그러면은 그 어떤 실적 비즈니스로 격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초기 시장 자체를 삼성 SDI와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자각을 하면서 미래 표준을 주도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정확히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가 비즈니스 가치로 변환하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원래 뭐 세일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고체를 제일 열심히 했었고요, 그죠? 예. 그러나 사실은 EV 쪽에서는 뭐 얘기는 많았는데 뭔가 사실은 상용화돼서 나온 건 없어요. 이게 뭐 값이 비싸서인지 그랬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현대차는 사실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전고체 개발 이런 걸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대차와 삼성 SDI가 손을 잡았다, 그죠? 네, 같이 하는 그리고 거죠. 둘이 전고체 어떤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 네. 그러면 이제 두 회사가 손을 맞잡음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는 어떤 것들인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표준을 만들 수 있죠. 거기다 시장 선점과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8년도에 3만 대 양산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거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다른 그 휴머노이드 보급되는 곳에 다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030년도에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한 0.3%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어떤 실적으로 캐즘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워낙 이제 그 단가도 높고 뭐 한 5배에서 8배 정도 단가도 높으면서도 그 시장도 2050년까지 5조 달러까지 급성장을 하는데 용량 자체가 작으면서 점유율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회의론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수익성 자체는 그래도 높여주는 요소고, 그리고 대량 수요는 전기차만큼 대량 수요는 어렵다. 이 정도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이 삼성 SDI가 27년도 하반기 양산 목표를 하니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SKO는 28년도, LG 엔소는 28년도, SKO는 29년도니까 아직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가 일단 선두인 건 확실하다. 그게 이제 현대차와의 또 밸류에이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요거 기대해 보는데, 일단은 뭐 이게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뭐 10년에 1,500% 성장을 예상을 하니까 어떤 시뮬레이션 시장 자체가 거기 들어서 뭐 성장률 자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밸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아직은 여기에 대한 한계와 회의로는 만만치 않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개화한 것은 맞으니까요. 그러면 전고체를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와 삼성 SDI가 둘이 손을 잡고 어떤 표준을 만들어 나간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전고체를 만들려면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소재가 필요하고 기존에 뭐 양극재, 음극재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몇 개 언급되는 그 소재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이수 스페셜티도 있고 뭐 한농화성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런 그 소재주 쪽이나 혹은 전고체를 볼 때 조금 더 볼만한 포인트는 어떤 것들? 그 기본적으로 현대차와 삼성 SDI가 협업을 맺으면 삼성 SDI의 전고체형 양극재를 공급하는 건 에코프로 BM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현대차, 삼성 SDI, 에코프로의 이수 스페셜 케미칼인데, 이게 이제 그 테마로는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제일 잘 가고 한농화성은 일부 뭐 이런 거라서 테마로는 그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양산 단계에서 갔을 때는 삼성 SDI가 탑픽이라 봐야 됩니다. 이제 거기 그렇죠. 실제 수혜가 그만큼, 그러니까 기대는 높지만은 현실로 갔을 때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네. 막상 가서는. 그래서 이제 삼성 실제로 양산이 되는 시점, 상용화 되는 시점에서는 셀이 더 낫다. 소재보다 셀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향후에 삼성 SDI를 가장 주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삼성 SDI가 삼성전자랑 협업을 해서 이제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도 좀 개발을 했거든요. 이제 무음극이 없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흑연 음극재가 안 들어가고 네. 거기에 이제 탄소 나눔 복합층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그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부피도 감소하고 용량도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서, 또 이제 덴트라이트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흑연 음극재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개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현재 이제 울산 사업장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 지금 전용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파일럿 라인에 있고 생산 라인 그 구축을 검토 중에 있고, 그 전에는 시장에서 요거 무음극 그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도 이후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28년 정도면 조기 상용화가 가능성이 큰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것도 아틀라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러면 삼성 SDI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간 배터리 공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밸류를 좀 상당히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오늘 실적 발표 콩콜에서도 뭐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언급들이 좀 상당히 있어서 이거 좀 더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고체 배터리가 2차 전지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고 그죠? 아니고 뭔가 좀 마중물을 하거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 정도 그렇게 보고 어쨌든 제일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은 시장이 개화되고 만들어질 때 셋업체인 삼성 SDI.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전고체 배터리랑 로봇 휴머노 로봇 모멘텀은 당장의 EPS를 올려주는 요소가 아니라 그렇죠. 섹터의 밸류에이션 상향입니다. 예. 근데 주가의 상승은 EPS 상향보다 밸류에이션 상향이 더 가팔라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별개 반등이 그렇죠. 났다라고 EPS가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밸류는 인식만 바뀌면 올라갈 수 있는 네, 거죠. 훨씬 빨랐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고체를 보고 결국은 그러면 2차 전지를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2차 전지를 올해 볼 때는 ESS를 또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올해는 ESS를 버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부터 이제 전기차가 좀 회복이 되고 ESS가 더 올라가는 구조가 될 거고 그 위에 28년부터는 27년부터 28년에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 휴머노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으면서 실적 EPS랑 그 밸류에이션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한 28년도 정도면은 27년도나 28년도 정도면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그쯤 되면은 가동률도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 가동률 회복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올해는 2차 전sek들은 버티는 구간이에요. 버티기 ESS를 버티기 구간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실적들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올해만 좀 잘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네, IM증권 이창환 이사님과 함께 시장의 수급에 관련된 이슈들 또 2차 전지 전고체 이야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